서울시가 최근 부평역 인근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일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평구의 한 의료공장에서 23일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과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노래연습장 등 16,000여 곳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29일 자회사 인천메트로서비스를 설립합니다. 인천메트로서비스는 인천 1호선 13개의 도급 역사와 서울 7호선 일부 역사, 그리고 월미 바다열차의 운영을 맡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부평역 인근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황이 알려지자 부평구는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부평구와 인천시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인천시와 부평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부평역 인근의 한 숙박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설치하는데 인천시와 부평구의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부평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부평역 인근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평역은 인구 50만 부평구의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취약한 곳이라며 서울시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반발했습니다. 구동호 부평구 의원은 부평역 앞에서 생활치료센터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 그리고 부평구 지방자치단체끼리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부평 구민, 인천 시민을 무시하는. 지역의 반발에 서울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인천시와 부평구,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생활치료센터 설치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그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역 인근의 숙박업소에 그 생활치료센터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주민들이나 인근 상인들, 부평구민 전체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합니다. 인천시도 부평역은 도심 한복판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오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평구의 의료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23일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3일 기준 이곳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명으로 인천시는 이곳을 집단 감염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던 중구의 냉동회사와 관련해서도 23일까지 모두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구의 대형마트와 연수구 체육시설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23일 기준 40명입니다. 연이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도심 곳곳은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는데요. 끝나지 않는 감염병 여파 속에서 더위라는 또 다른 복병과 싸우고 있는 도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너무 뜨거워. 야채도 해갖고 오면 박스 안에서 다 물러버려. 하루 종일 그거 따듬어야 돼.
숨에 막혀. 이놈 마스크가 여기서 왔어.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가 다 저기가 되거든. 땀띠가. 목에도 땀띠가 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 사우나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한 2분 정도 있는 하고 그다음에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땀이 많이 나오는 부분 그게 가장 힘들어. 더위가 가장 힘들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과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노래연습장 등 16,000여 곳입니다. 점검사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와 단속업소 재영업 여부,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입니다. 자치경찰위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음주와 취식 행위 200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흥 밀집 지역 주변에 위치한 까치 근린공원, 작전문화공원에서는 공원 내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계양구와 인천시 경찰청, 인천시가 주 2회 이상 합동 순찰하며 이외에도 계양구는 지난 8일부터 야간 시간대 도시공원 현장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매일 밤 12시까지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과 집단 모임, 음주, 취식, 반려견 목줄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29일 자회사 인천 메트로 서비스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인천 메트로 서비스는 인천 1호선 13개 도급 역사와 서울 7호선 일부 역사, 그리고 월미 바다 열차의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자회사 정관을 제정하고 설립 자본금 7억 원의 출자도 완료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다음 달부터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파악해 집중 단속합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특사경은 군구 숙박업 신고 현황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과 비교 분석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달 말부터 계양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 조기 공급 효과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전청약의 특성상 2년 뒤 진행되는 본청약에서 실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과 계양 신도시 내 유물 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오는 28일부터 계양 신도시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709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41가구 등 1,050가구입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70% 이상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로 추정 분양가는 주택 크기에 따라 3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대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55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추정 분양가는 약 3억 4천만 원입니다. 오는 28일 접수를 시작해 당첨자는 접수 유형에 관계없이 9월 1일 일괄 발표됩니다. 본청약은 오는 2023년 10월 15일경, 입주 예정 시기는 5년 뒤인 2026년 2월경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까지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약 시점에서 실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사전청약 특성상 사업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값이 상승한 데다 계양 신도시 분양가는 LH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와 계양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각각 약 13%와 10% 상승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2년 뒤 본청약에서는 주변 시세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청약이나 다른 규제는 없지만 내가 사전 청약을 하고 본청약 때 들어가려면 입주 때를 지금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입주다, 민간 분양처럼 2년 뒤 입주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이 기간 동안 장기간 또 무주택으로 전세라든지 이제 새 난민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특히 계양 신도시의 경우 전체 사업 부지 중 4분의 1에 달하는 면적에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올해 초부터 1년간 표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지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 기간 동안 해당 부지 개발은 중단됩니다. 또 정밀 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도가 높으면 문화재청이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을 금지하는 보존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실제 입주 시기와 분양가, 무주택 자격 유지 등 사전 청약 장단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평진흥 종합시장 상인들이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할 부지가 민간 소유인데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43년 전 해당 부지가 기부 체납 대상지였던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진흥 종합시장 입구입니다. 상인들은 이곳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손님들이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 좀 흐려도 손님이 뚝 떨어져요. 이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걸 추진하게 됐죠. 그 수건 사업으로 이게 한 18년, 17년서부터 그 예산을 했던 것이에요. 시장 상인들은 최근 인천시의 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에 응모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는 부지는 한 민간 건설사의 소유인데 해당 건설사로부터 부지 사용 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부지가 43년 전 인천시의 기부 체납 부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 당시 해당 부지의 토지주였던 한일은행에서 작성한 사도 증여서입니다. 진흥시장 앞 도로를 증여 대상으로 지정하며 해당 도로를 인천시에 증여하고 이의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토지는 인천시 소유로 귀속되지 않았고 이후 매매를 거쳐 현재 소유주에게 이른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증여서는 법적 효력을 잃은 상황. 증여서를 찾아낸 구동호 부평구 의원은 행정실수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부평구에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도로를, 이 토지를 우리 구에서 재산으로 확보해서 우리 상인분들이 염원하고 계시는 이 시설 현대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우리 상인분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최소한의 행정기관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주민 의견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지 매입은 당장의 재정 여력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43년 전 행정 실수에서 야기된 문제, 진흥시장 아케이드 조성 사업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